성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수학은 특히 이제 수원부터는 뭔가 목차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이제 개념 나오지. 개념 정의가 나오고 어떤 거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면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차가 성질이야. 성질이 나와. 이게 약 좀 너희들 틀이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성질도 보면은 이 성질도 항상 검토하는 게 똑같아. 처음에 뭘 살피냐면은 실수배가 되는지 그러니까 실수배 요거 여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사치경산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항상 요 목차거든. 목차가 다 동일해. 우리가 이제 수원 좀 있으면 다 배우겠지만 뭐 수열 파트 가면은 뭐 시그마도 배우고 계속 배울 거야. 그럴 때마다 목차가 다 똑같아.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성질이야. 성질도 항상 뭐냐면 실수배 그 다음에 사치경산.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있어. fx하고 gx가 있는데 성질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지. 성질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리미트 지금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지금 뭐냐면 fx 지금 얘를 뭐 l이라고 했어. 그냥 문자 통일시켜 볼게. 얘를 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리미트 지금 x가 a를 향해 갈 때 gx지. 얘가 지금 m이래. 각각이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야. 수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책이 안 나와 있지만 L하고 M 이 값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수렴할 때야. 수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질은 오로지 언제만 성립하냐면 얘는 수렴할 때야. 수렴할 때만 성립이 되는 성질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수렴할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개념 원리에는 한글로 안 나와 있어. 수렴할 때가 키워드야. 여기서는 수렴할 때에만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발산할 때는 따로 볼 거고, 봐봐. 이 각각의 수렴에 fx도 목표값이 있고 gx도 목표값이 있어. 그럴 때 첫 번째 뭐냐면 실수배를 했을 때야. 그러니까 내가 fx라는 애한테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지. 새로운 함수. 이 fx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k를 곱했어. 어떤 상수를 곱한 거지. 실수를 곱했다는 거야. 실수배를 했을 때 그놈의 극한값이지. 그놈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야. 새로운 함수 얘를 별도로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냐면 fx가 지금 수렴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 수렴하는 값, 극한값에다가 k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수렴의 성질이야. 알겠니? 수렴을 할 때에는 실수배를 했어.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 그럴 때 이 함수를 별도로 그린 다음에 내가 뭐 극한값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극한값에다가 실수배만 해주면 된다고. 그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각각의 수렴에 그랬을 때 새로운 함수 만들 거지? 더하거나 빼거나. 내가 fx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하거나 뺐어. 새로운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놈의 내 극한을 조사하는 거지. 이러한 새로운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을 더하거나 뺀 거를 그려볼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의 목표값끼리 덧셈 뺄셈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L 플러스 마이너스 N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지. 리미트 x가 L을 향해 갈 때 곱셈 fx 곱하기 gx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또 만들었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각각의 극한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 얘기고, 마지막으로 나눗셈을 좀 조심해야 돼. 나눗셈 x가 지금 a를 향해서 가. 그럴 때 지금 gx분의 fx지. gx분의 fx지. 요 놈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함수인데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극한값끼리 사치경산하면 돼. m분의 n. 근데 조심할 거는 요 괄호 안에를 좀 조심해야 돼.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기 봐봐. g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m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 요게 있어야 돼. 봐봐. 그러면 지금 요거의 의미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약간의 이유는 좀 차이가 있어. 요 앞에 거에 gx가 0이 아니다는 건 뭐냐면 gx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gx가 0이 되면 요 새로운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돼. 0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요 m이 0이 되면 분모가 0이 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만 나눗셈에서만 요게 달라붙는다. 그거만 조금 조심을 하자고. 그게 바로 뭐냐면 수렴할 때의 성질이다. 되겠니? 특별히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번 쪽 가면은 다항 함수의 극한 값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써있어. 리미트 다항 함수에서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fx 즉 목표값은 대입을 한다 써있지. 거기 책에 얘를 여기다 쑥 대입을 한대. 대입을 했다는 얘기는 뭘 구했다는 얘기? 함수값이지. 함수값을 의미하잖아. 이거 내가 아까 전에 이미 설명했어. 분명히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봤는데?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나는 대답을 뭐로 했어? 함수값으로 대답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는 언제? 그 이유는 어차피 나중에 배운다고 그랬어. 그 이유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항 함수는 이거는 연속에서 볼 거야. 다항 함수 연속입니다. 끊기지 않았다는 거야. 함수가 이렇게 끊기지 않고 붙어 있어, 얘들아. 붙어 있으면 특정한 점. 내가 지금 x = a라는 점인데 a라는 점에서의 정확히 딱 함수값 요거지. a라는 점에서의 그러니까 함수값인데 걔랑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의 목표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연속이니까. 다항 함수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2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보면 대입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 그럼 너희들 거기다 메모를 해놔야지. 그 이유는 뭐라고? 다항 함수가 연속이니까. 일반적으로 다항 함수는 연속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훅 대입하면 돼. 훅 대입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 내신 문제는 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21번에 부정형을 별표로 한 무지막지하게 쳐야지. 여기밖에 안 나와. 봐. 부정형. 지금 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냐면 수렴할 때 성질이야. 수렴할 때 성질. 근데 대부분의 책에 보면은 그냥 요 성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항상 다이렉트로 그냥 부정형의 극한값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연결고리를 몰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오는지.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수렴할 때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그럼 당연히 의문점을 가져야 되지. 누구에 대해서. 그럼 발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닐까. 수렴할 때는 요게 성립한대요. 수렴할 때에는 실수배 그 다음에 사칙연산 극한값끼리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발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봐봐.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발산할 때 조사 한번 해볼까. 발산의 경우를 수렴할 때는 이미 다 했어. 그럼 발산의 경우를 수렴하지 않는 경우, 즉 발산의 경우를 조사를 해볼 텐데 발산하는 경우도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 실수배 했을 때 어떤 무한대로 가는 애한테 실수배를 했어. 이러한 경우 혹은 이제 무한대끼리 더해본 거야. 무한대끼리 빼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무한대끼리 곱해보고 마지막으로 무한대끼리 나눠본 거 이렇게. 발산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사칙연산 해봤어. 그랬을 때 발산하는 애한테 실수배를 했어. 그놈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 볼 것도 없어. 얘는 발산이야. 명백한 거. 그 다음에 무한대로 커져가는 애끼리 더했어. 그럼 얘도 당연히 발산이야. 무한대끼리 곱하네. 얘도 볼 것도 없이 발산이야.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 있지. 요 세 가지 경우는 발산함이 명백해. 그런데 지금 내가 요 두 가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있지.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렴할 수도 있어. 얘도 무한히 커져가는 애야. 두 개 뺐어. 그러면은 어느 게 증가 속도가 더 빠른지 모르잖아. 얘도 커져가는 애, 얘도 커져가는 애야. 둘 다 뺐어. 그렇지? 어느 게 더 센지 모르지. 그러니까 얘는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 혹은 수렴한다면 얼마로 수렴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딱 잘라 얘기할 수 없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해. 두 가지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고를 부정형이라고 한다는 거야.
얘는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니까. 발산할 때 수렴할지 몰라. 해봐야 돼. 조사해봐야 돼. 그래서 얘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해. 얘도 마찬가지지. 봐봐. 이 분자에 있는 무한대 볼게. 분자가 커지면 어떻게 되지? 분자가 커지면 전체값이 어떻게 돼? 분자가 커지면 전체값이 커지지.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지? 분모가 커지면 전체값이 작아지지. 그렇잖아. 큰 놈으로 나오니까. 얘는 전체값을 크게 만드는 놈, 얘는 전체값을 작게 만드는 놈이야. 어느 게 더 셀지 몰라. 그렇잖아. 그래서 얘도 조사를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부정형이라고 하고 요 놈의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이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21페이지에 있는 부정형의 극한이야. 그래서 연결고리를 내가 얘기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도 4개 조사해볼 수 있고 5가지로 조사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요 두 가지만 모르겠더라 이거야. 그래서 걔를 따로 뺐어. 거기 우리 책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뭐까지 있냐면 0분의 0꼴도 있지. 응꼴이라고 해야 여기서의 0은 뭐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 0이 아니라고. 딱 0이 아니라 0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 엄청 작아져가는 무한 소의 의미야. 그럼 얘도 작아져. 같이 작아져. 그럼 얘도 부정형인 거지.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 분자값이 작아지면 전체값이 작아져?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값이 커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형의 일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부정형은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지금 보면 뭐 0분의 0꼴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가장 쉬운 게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얘가 가장 기본이니까 걔부터 할게.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무한대분. 그러면 좀 보자.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든 책에 보면은 해법이 그렇게 돼 있어. 분모의 최고치로 나누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분모 최고치로 나눈다. 요게 모조리 다 해법으로 써 있는데 이거는 처음 배울 때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인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해. 이거 보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래서 리미트 이거 예를 들어볼게. 이런 경우지.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로 가. 그럴 때 내가 3개의 예를 들 거야.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가. 그럴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런 게 있어. 마지막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요 3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 첫 번째 거 우리 처음이니까 요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면 돼. 그럼 분모의 최고차 이 3개 모두 다 x제곱이지.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누겠다? x제곱으로 나눠보겠다고. 그럼 여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으로 나눴어. 여기 1 되지? 여기는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여기는 x제곱분의 3이 되지? x분의 3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분의 4가 돼. 내가 분자 분모를 모두 분모의 최고차 x제곱으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거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했어. 무한대분의 상수 얼마라고 그랬니? 머리 그대로 몸통 커져. 머리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지. x제곱분의 얘도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상수.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면 분자가 0이니까 이놈의 값은 0으로 가.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지금 x가 양의 무한대로 가. 분모의 최고차 x제곱이지. 걔로 나눌 거야. 플러스 여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나눴어. 여기 2가 돼. 여기는 두 번째 거는 x분의 4. 세 번째 거는 x제곱분의 3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무한대로의 상수는 뭐라고? 0이라고. 얘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요놈도 0으로 가. 남는 게 누구 남아? 1분의 2만 남지. 그래서 요 결과는 얼마? 아, 2가 되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자? 분모의 최고 차이는 x제곱으로 나오자. 그럼 여기 1 되고 x 제곱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x 여기는 x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x 제곱분의 1 되겠지.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상수 쓸 거야. 얘 0으로 가지. 0으로 가. 남는 게 누가 남아? 3x 남아. 3x 남는데 x가 양의 번대로 가지. 그러면 이 결과는 무한대가 되겠지. 아, 내가 이 세 개를 굳이 한 이유가 있어. 모든 책에 대부분 뭐 해법은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분모의 최고치로 나온다. 이거는 하수들의 해법이지. 그냥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형태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모조리 다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지? 얘도 커지고 얘도 커져? 그럴 때 요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항상 그냥 이렇게 생각해. 요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 차수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차수 비교. 차수 비교해서 분자가 더 커. 분자.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분자하고 분모하고 차수를 비교해.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돼?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분자하고 분모가 차수가 같으면 그때는 개수의 비야. 대부분의 고딩들은 막 이렇게 정리하지. 그 다음 거꾸로 있네. 분모가 더 커.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봐? 아이고, 분자가 더 크면 양이 미안해. 무한대로 가야 돼. 요게 0이지?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 해봤잖아. 첫 번째 경우는 분모와 차수가 더 커. 아, 분모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개수에 비해. 그 다음에 얘는 분자가 차수가 더 크지? 무한대로 가.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증가 속도잖아. 증가 속도. 그리고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수. 그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야. 그럼 보자. 얘는 제곱으로 커져가는 애야. 얘는 1차로 커져가지. 얘는 제곱으로 커져가는 애고 얘는 1차로 커져가는 애야. 그럼 엄청나게 큰 수지. 그러면은 이 분모에 비하면 이 분자는 아주 작은 수야.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와 같아? 무한대분의 상수하고 같은 꼴이라고. 실제로는. 얘는 2차로 커져가는 애인데 엄청나게 큰 수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아주 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가 똑같다는 거지.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수가 같아. 증가 속도가 같다는 거지. 그럼 얘는 개수비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가 차수가 더 클 때에는 양의 번호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개수의 비는 누구야? 2차항 개수 1이지. 여기 1이잖아. 1분의 1을 내는 거지. 2차항 개수. 최고 차이 개수만 보는 거야. 여기 개수 1이지. 여기 2지. 1분의 2니까 2가 되는 거야. 알겠니? 최고 차이 개수만 딱 따가지고 봐주면 돼. 1분의 2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딱히 어렵잖아. 그래서 뭐 필수예제 10번 같은 거지. 필수예제 10번을 볼 텐데 10번을 먼저 볼 텐데 필수예제 10번을 보면은 얘들아 눈으로 보자. 1번 답 불러봐. 얼마?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 너무 쉬워서. 1번은 답 얼마? 차수 봐봐. 2차 2차지? 3분의 2 맞지? 2번 봐봐. 분모 차수 더 커 얼마? 0으로 가. 3번은 분자가 차수 더 커 어디로 가? 무한대. 4번 조심하자. 4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은 다른 경우도 배울 텐데 다 배우고 나면 4번을 헷갈려. 이거 4번 조심해야 돼. 4번이 x가 무한대로 가. 그럴 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루트에 1 플러스 x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1분의 x 이거거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다 배우고 나면은 루트가 있는 경우는 유리화를 한다 배우게 되거든.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은 막 루트만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하려고 해. 잘못된 풀이라고. 보자. 우선 얘는 형태부터 잡아볼게. 얘 무슨 형태니? 부정형 중에서 x가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분모만 봤을 때 1 뺐어 얘들아. 1 빼도 기수도 안 나잖아. 기수도 안 나.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애지. 여기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차수 비교라니까. 루트 있다고 무조건 유료하려고 하면 안 돼. 얘는 유료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지금 보자. 차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근호안의 2차지. 얘는 없다고 생각하면 얘 뭐가 의미가 있어. 어차피 목표값만 보는 거잖아. 근호안에 있는 2차는 1차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개수가 얼마? 개수가 1이지. 같은 거지. 1차 1차니까 답은 얼마? 1. 보자마자. 그렇지?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리미트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 2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 4x제곱.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보통 책에서 치환의 방법을 많이 쓰는데 치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지. 요 x를 요 마이너스 t 이렇게 치환한다는 얘기인데 뭐 굳이 치환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봐. x가 마이너스 t야. x가 마이너스 t.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지? 양의 무한대로 갈 수 없지. 그렇지? 거꾸로 가니까 부호가. 그래서 준식을 뭐 t에 바꿔 쓰면 이렇게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 루트에 2 플러스 여기는 t의 제곱 되겠지? 마이너스 t를 제곱해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t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그 마이너스 무한대는 정석적인 해법이 이렇게 치환한다 이 얘기인데 그냥 문제를 내가 새로 쓰면 돼. x 자리에 일제히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문제를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t로 바꿨는데 뭐 t 대신에 그냥 어차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형태지. 무한대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가. 그럼 어차피 차수 비교잖아. 차수 비교. 그럼 여기서 근호안의 2차니까 개수 얼마? 개수 1이지. 여기 개수 얼마니? 마이너스 4지.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누는데 그 다음에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오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는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볼게. 두 번째지.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보자. 얘는 당연히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중요해. 왜냐면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얘가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이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해법이니까. 이거는 유리식일 때하고 무리식일 때가 달라. 유리식일 때하고 무리식이 다른데 해법이 유리식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 유리식은 거의 나오지 않아. 왜냐면 너무 쉬워서. 이유가 너무 쉬워서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거든. 그치? 당연히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돼. 무리식. 얘가 나와. 무리식은 어떤 거냐면 유리식은 어떤 경우냐면은 거기 우리 책을 볼까? 21페이지에 보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극한한 데 있고 거기에 다항식인 경우하고 루트가 있는 경우 나눠 있지? 그렇지? 다항식인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돼 있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그냥 책에서 말하는 형식상의 해법이야. 그렇지만 유리식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 이런 거 볼게. x가 양의 무한대로 가. 그럴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뭐 이런 거야. 플러스 4야 이런 거. 얘가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느낌은 좀 오니? 이 x 세제곱 무한히 커져가는 애지. 그 다음에 x 제곱도 무한히 커져가는 애잖아. 걔를 뺐으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이놈의 극한을 구하래. 그럼 얘네 극한 얼마니 이거 얘들아? 그냥 무한대지. 왜? 그 이유는 세제곱으로 커져가는 애야. 세제곱으로 커져가는 애. 얘는 제곱으로 커져가는 애야. 근데 x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진짜 뭐 마이너스 1억의 x제곱이야. 근데 x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야 진짜. 무한대잖아. 1억은 거의 뭐 그냥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수야. 그럼 3차로 커져가는 애지. 3차로 커져가는 애지. 거기서 이걸 빼도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차수가 중요한 거야. 차수가. 세제곱으로 커져가는 애야 얘는. 엄청 크지. 거기서 뭐 개수가 얘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무한대지. 이거를 누가 뭐 이거를 굳이 해법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최고차로 묶는데 x 세제곱을 꺼내 억지로.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 x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x 세제곱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얘를 거기 책에 나와 있는 해법이 그거잖아. 뭐냐면 최고차로 묶는데 최고차 x 세제곱 묶는데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각각 0으로 가? 그럼 남는 게 1밖에 안 남아?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긴데 이걸 누가 알고 있냐고 시험장에서. 유리식은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어. 1초도 안 걸리지. 차수 얘가 양수면 무한대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음에 무한대인 거. 이거는 절대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누구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맞춰야 돼. 당연히 얘를 좀 조심해야 되고 무리식은 얘는 좀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유리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 부분을 유리화한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책에 보잖아. 참 개념 원리에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조금 잘못된 부분. 다른 책들은 좀 많이 수정이 됐는데 개념 원리는 아직도 틀린 내용을 막 쓰고 있어. 뭐냐면 그 21페이지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루트가 있는 경우 거기에 분자를 유리화한다 돼 있지. 분자를 지워야 돼. 꼭 분자만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이게 틀린 내용인데 그걸 다른 교재는 안 그런데 유독 요 교재만 여기 이걸 안 바꾸고 있어 자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분자를 유리화하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나와. 그렇지만은 항상 분자만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요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 부분은 모조리 유리화를 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분모도 유리화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두 가지를 모두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분자로 한정시키면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이거 한번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만 해볼 텐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그 우리 필수예제 11번에 2번 할게. 요거 예를 들어볼 텐데 필수예제 11번 필수예제 11번에 2번 요거를 볼게.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로 가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x지. 요놈의 극한을 조사하시오 이거지. 그럼 얘 우선 형태부터 파악을 해보자. 형태 무한대 얘 무한대 커져가는 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면 해법 무리식이지. 루트가 있어. 루트.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봐. 이게 왜 유리화를 하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외우지 말고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 무한히 커져가는 애야. 얘도 무한히 커져가는 애야. 그럼 우리가 같이 무한히 커져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게 더 세게 증가하는지를 조사하려면 빼봐야 되는데 빼봐야 알 거 아니니? 어느 게 더 큰지. 우리가 대소 비교할 때 그러잖아. A가 큰지 B가 큰지 어떻게 A에서 B를 빼보지. 뺐을 때 양수면 A가 큰 거고 음수면 B가 큰 거지. 그런데 지금 얘는 무리식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 우리가 루트 3 빼기 루트 2를 해. 그러면 더 이상 연산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멈추잖아 여기서.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개가 연산이 안 되니까 멈추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냐면 얘 중에서 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지는 솔직히 빼봐야 아는데 더 이상 연산이 안 되잖아. 루트. 그래서 뭐냐면 형태를 바꾸는 거지. 형태. 그래서 우리가 무리식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분을 유리화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리화하는 이유가 있어.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태를 바꾸는 거야. 우리가 오늘은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0분의 용꼴을 할 텐데 0분의 용꼴도 유리화가 있거든. 근데 0분의 용꼴에서 유리화는 목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치? 유리화도 지금 보면은 목적이 다른데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유리화는 형태를 바꾸는 목적으로 하는 유리화야. 그래서 형태를 바꾸면 어떤 게 탄생하냐면 무한대분의 상수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등장하게 돼 있어. 요게 등장을 해. 실제로 해보면. 해볼까? 해볼게. 그럼 내가 유리화할 거야.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는 들어봤어도 분자를 유리화하는 경우는 처음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는 이유가 있었지. 우리 뭐 루트 3분의 1 요거는 유리화하는 이유가 있었지. 그렇지. 얘보다는 그렇잖아. 우리가 1이라고 하는 놈을 1.732 쪽으로 나가는 애 있잖아. 얘로 나누는 거하고 얘를 유리화해가지고 요 놈을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1.732 이렇게 나가는 애를 3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 수월하니?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운데 얘는 애초에 꿈도 못 꾸잖아. 아니, 나누는 수가 이렇게 복잡하면 당연히 이거 꿈도 못 꿔. 그래도 얘는 근사값이라도 구할 수 있어. 대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수작업을 했을 때 당연히 나누는 수는 간단한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화를 했던 거지. 수학적 근거는 하나도 없어.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냥 관례상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했던 건데 지금 분자는 유리화하는 이유가 없어 딱히. 그렇지만 얘는 형태를 바꾸는 의미야. 그래서 분모가 지금 1인 거지. 1분의 요놈인데 얘를 유리화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시키자고 편에서 곱할 거야. 편에서 곱하면 어떻게 돼? 분모에 내려오지. 분모에 누구 내려와? x 플러스 편에서 루트의 x. 그 다음에 분자는 편에서가 곱해지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1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지금 유리화를 하고 나니까 뭐로 바뀌었을까? 분모 어디로 가니? 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분모 무한대분의 상수. 요 꼴이 나왔지. 실제로 우리가 유리화를 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꼴이 나왔더라. 그래서 요놈의 값은 극한 요마다 답이 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푼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라고 했지. 차수 비교. 분자가 크면은 무한대. 차수가 같으면 개수의 비. 분모가 차수가 크면은 0.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유리식이냐 무리식이냐 쳐다봐야 되는데 유리식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서 안 나와. 당연히 무리식이 나올 텐데 무리식은 조심해야 될 게